자, 우선 녹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우선은 Q&A는 없었기 때문에 Q&A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A는 없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자, 우선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아무래도 한 주간의 이슈가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실적 발표를 하는 한 해였습니다. 한 분기였죠. 한 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당연하게 화장품에서 생각보다 많은 실적 호조가 이어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이기는 한국 화장품, 그리고 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적적으로. 한국 화장품과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호조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계속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죠. 네, 저번 주가 마지막이었죠. 일요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앞으로 실적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다트로 들어가서 실적에 대해서 이거를 연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사실상 실적 발표도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가 부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인천 청라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중고차로 내놓는데 이게 딜러들도 상태를 보고 봤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최근에 딜러들이 안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기종. 그러니까 뭐 벤츠 같은 기종은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기차 화재가 조금씩 계속 부각이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도 주말 동안에 경기 용인시에서 화재로 발생이 되어서 당연하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CIS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간단하게 다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한농화성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CIS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어딨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전고체로 해칭이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었죠. 코로나가 아직 줄어들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은 10명 중에 9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여기에 따른 랩지노믹스 키트 관련주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아는 종목들은 이제 현대바이오,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맞다. 그러면은 자 우선적으로는요.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번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키트주들이 먼저 가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해열제 관련주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와?
당연하게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화상 미팅, 온라인 수업,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해열제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해서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문점을 떠올려 봐야 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입니다. 네.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당장은 힘들고, 키트 그리고 해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온라인 미팅, 알서포트나 원격 지원, 원격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순서가 잘못됐네요. 테슬라 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는 코로나가 걸려도 대부분 뭐라고 말씀드려요? 출근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제 또래 나이이겠죠. 제가 올해로 37이니까 제 또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가 걸려도 웬만해서는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 원격 비대면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트 해열제까지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상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이슈 굉장히 많았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PPI부터 시작해서 이제 CPI,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실업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매 판매도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고용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침체라는 우려감을 완전히 종식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CPI가 CPI가 결국에는 2%대로 돌아왔어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2%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지고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잠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우선은 고용이 잘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고용이 잘 나오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예요.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25bp가 떨어질 것이냐 또는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빅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연준에서 선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어서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달에 25bp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상치가 3차례를 얘기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2차례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알아야만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물려 있어도 견딜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는 25bp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5bp, 그러니까 50bp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장의 대응점을 우리가 알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그때 8월 5일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고용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감은 사실 일시적인 거다. 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 말을 하려면은 공포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봐야 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때 살 걸, 이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얼추 맞아간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9월 금리 인하는 빅스텝이 아니라 50bp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3차례가 아니라 2차례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최소 못해도 3차례에서 4차례 정도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은 부양책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견딜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물렸다. 특별한 이슈 없이 많이 물렸다라고 한다면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은 주말간에 당연하게도 이제 전기차 화재가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고체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시장 전망, 전고체가 이슈가 될 수 있겠고, 그거는 업종별 이슈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발표들이 남아있죠. 어떤 부분? 자, 목요일부터 이제 뭐가 발표가 되죠?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제 연준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각종 은행 수장들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뭘 하냐?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준의 파월 의장도 포함이 되어 있죠. 파월 의장도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금이라고 적어놓을게요. 금요일 날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번에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 부분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CPI가 2%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 외에는 시장이 악재가 될 만한 부분은 사실 지금은 딱히 없어요. 네,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업수당 건수에 대해서는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용에 대한 키워드를 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딱 시장은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중동 이슈로 인해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손을 떠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고용, 그리고 전쟁 이렇게 세 가지로 놓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미국 대선도 많이 사그라든 모습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짝은 예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 가족분들께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수통망 잘 봐주시면 뉴스처럼 편안하게 봐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종별 이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이오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자, 바이오가 이제 비만 치료제인 펩트론 자체가 이제 유증을 결정을 했어요. 1200억 가량의 유증을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었죠. 최대 주주가 우선은 100% 참여도 아니고 50% 참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펩트론이 스마트네포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 1개월짜리를 라이센스 아웃을 무조건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참여했겠죠. 100%. 근데 50%만 참여하고 기존에 있는 주식은 블록딜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유증이 없고 실적이 어느 정도 현금 보유량이 많고 실적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바이오 업종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적자다. 적자 연속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뭐 마일스톤에 대해서 수령하는 금액이 전혀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유상증자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S바이오 매딕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S바이오 매딕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쳐볼까요? S바이오메딕스 뉴스. 제가 알기로는 S바이오메딕스가 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뭐였지? 왜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죠? S바이오메딕스가 뭐였지?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죠. 잠시만요. 저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서 S바이오메딕스. 자,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감사 의견이 부적정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부적정. 자, 그러면은 자본 잠식률이 이게 2년 동안 진행이 되면 상장 폐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년까지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이제 자본 잠식 50% 진행이 됐기 때문에 2년 연속 자본 잠식이 되면 상장 폐지입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뭐 보노로이, 뭐 마이크로 디지털,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HLB도 많고요. 하지만 HLB나 더불어서 HLB도 적자가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정적인 부분이 더욱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외의 종목들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삼천날제약 등등등등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팩트론에서 나온 수급들이 어떻게 된다? 당연하게 조금 좋은 종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썰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팩트론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52,200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5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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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러분들?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52,200원. 네, 맞습니다. 52,000원에서 시작할 것이고요. 만약에 펩트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52,200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5%까지 길게 봤을 때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나중에 펩트론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져봤을 때는요. 사실 대표가 지분율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M&A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스마트 대포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고 나서 그때를 볼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그 외에는 잘 안 볼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최대한 설명드릴 테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는 조금만 집중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 쏠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일렉에서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HBM4 12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6세대입니다. 지금 HBM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HBM3E죠. 이걸 12단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HBM4 12단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3E는 거의 막바지, 거의 진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검증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쏟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삼성에 대해서 HBM3E 또는
이제 HBM4가 개발이 되면은 당연하게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AI에 대해서 거품론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거품론. AI 투자.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지금 AI에 10년간 452조를 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중국제치고 AI의 투자가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452조 원이면요, 어마무시한 숫자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거를 다른 것으로 회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려감은 사실 없다. 오히려 이 소문을 퍼뜨린 자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가에서 매수하려고 퍼뜨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I 이상무 딱 세 글자로 정리해볼게요. 이상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점이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자, 지금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급감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기종에 대해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잘 안 난다라고 얘기가 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전고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전고체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 교체로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뭐가 제외가 되느냐, 분리막,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액, 이 두 가지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는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분리막과 전해액이 가장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전해액 대표적인 기업은 당연하게 엔캠이죠. 엔캠이 최근에 많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TML이라고 얘네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업을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에 대해서 지금 미국 공장도 있고 이것을 LG 엔솔에다가 가장 많은 투자를 수주를 이뤄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뜨면 뜰수록 엔캠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반고체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27년도면 지금 거의 다 갔기 때문에 25년도입니다. 그러면은 딱 2년이 남죠. 그러면은 2년 동안 이 캐파적인 능력,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시장이 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최대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전액은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포감, 뭐 하락세 이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고체로 다시 한번 키즘을 뚫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 주주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지금은 끌고 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당연하게도 대왕고래.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드렸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죠? 이번 달 마지막 주 언제죠? 자,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백스코가 열립니다. 여기에 대왕고래 특별 세션이 마련된 만큼 여기에 따라서 로드맵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분명하게 이번 주부터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10월 10일입니다. 그냥 10월 10일. 10월 10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언제부터 알아야 돼? 8월 말부터 알아보셔야 된다. 설명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뭐, 관련주들, 미국 대선, 뭐, 대표적이게 꼽을 수 있는 게 코인, 그리고 재건,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낙태법이라든가 뭐 이런 전원
정책들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저는 미국 대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해리스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도 한번 발작을 한번 일으켜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이 눌렸을 때 그때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땐 전쟁 바로 끝낸다라고 했으니까 재건주들을 바라보셔야 되고, 이제 건설주들도 살짝씩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린다. 그리고 이게 조금 소름인 게, 건설주들과 재건주들은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건설사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로금리에서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살아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조금 최악에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건 쪽이나 뭐 코인 쪽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인 쪽도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코로나는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뭐 휴마시스, 시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랩지노믹스, 네, 신풍제약도 있죠. 네, 다양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엠폭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치사율이 엄청 높거나 또는 치료제가 완전 말을 안 듣는 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이어야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뭐 확산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문을 닫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 적은 거에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재택까진 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코로나 때 시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키트는 처음 가고 이제 못 가고요. 그 다음에 해열제들 재택근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해열제들 재택근무. 이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계속 돌았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키트, 해열제, 키트, 약품, 재택. 이거 3개만 보시면 됩니다. 3개. 근데 재택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열제 그리고 키트주들만 만약에 보실 거면은 이 2가지만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의아했던 게요.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드리는 건 맞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보다도 저도 주주지만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보다 수익을 더 잘 난다라고 한다면은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도 가서 배워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배운다라는 자세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 옆길로 그냥 그쪽으로 가면은 가시밭길인 걸 아니까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업종을 말씀을 드려도요, 이쪽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저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제보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연락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전부 다 가족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누구도 차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사실 제가 좀 Q&A를 할 때
Q&A를 해보고자 했는데 Q&A가 하나 들어왔네요.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하나 들어왔어요. 좋아요. 종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종목을 물어보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유한양행은요 8월 21일, 이제 조만간이죠. 8월 22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0일 날 발표가 되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날 결과물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한양의 어떠한 부분이죠? 렉나자를 누구에게? 얀센에게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기술 이전. 근데 렉나자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약품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서 쳐보면 되죠. 항상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유한양행 치면 됩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기술 이전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2일 날 발표가 되는 게 당연하게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갭상승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비반타맙에 대해서 매출도가 그렇게 높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자, 렉나자와 그리고 아비반타맙 병액 예상 매출이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최대 매출은 6조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렉나자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29년도 매출을 예상을 한 거예요. 29년도 매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온다, 이 시장을 타겟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유한양이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6조라고 그냥 뒷자리 빼고 계산을 할게요. 보수적이게. 자, 중요한 거는요. 6조 시장에 아미반타맘이랑 렉나자가 시장을 병행요법이니까 50대 50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3조 원이 렉나자, 그리고 아미반타맘이 3조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유한양이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오스코텍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것을 또 유한양행이 얀센에다가 기술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비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높게 쳐줘야 유한양행이 60%를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오스코텍이 40%를 가져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3조 나눴을 때 60%, 40% 나누게 되면은 1324, 2.4조 원이 되겠죠? 그죠? 2.4조 원의 기술 이전에 대한 2.4조 원을 가져갔을 때는 과연 유한양행이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또 많이 남기진 못할 거란 말이죠. 그죠? 한 50% 잡으면 1.2조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한양의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준이 퍼센테이지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2.4조 원, 63, 24, 22.4조 원의 로열티가 만약에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 낮게 잡아서. 그러면 2,4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출액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현재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4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2,400억에 3,000억을 더하면은 3,000억이라고 가정을 합계가 3,0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멀티플을 10을 곱하면은 3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조입니다, 여러분들. 7조. 그래서 지금은 FDA 승인을 받게 되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 나중에 FDA 승인이 되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놔줄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조정이 오네? 조정 오면은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주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FDA 승인되면 갭상 승인이니까 그때는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장기간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10만 원까지 언제 올라올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Q&A는 하나만 들어와서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오늘 실시간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 텐데, 이번 주도 여전히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늦게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제대로 다 못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채널 아시죠? 네, 개인 채널을 들어와 주셔서 제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늦은 밤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항상 투자하면서 돈을 버실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8월 18일 실시간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